여러분, 혹시 우편함 열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신 적 있으신가요? 교통위반 범칙금 고지서 날아왔을까봐 마음 졸이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 그때 속도가 좀 빨랐나? 아차 싶은 순간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면 정말 고민입니다. 멈춰야 하나, 그냥 지나가야 하나. 급브레이크 밟자니 뒤차가 무섭고, 그냥 가자니 카메라에 찍힐까봐 두렵고, 계기판 보니까 분명 100km였는데 왜 찍혔지? 카메라 지나갔는데 또 찍혔다고? 요즘 과태료 한 번 나오면 적게는 4만 원, 많게는 1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한 달 용돈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과태료 중 상당수는 사실 몰라서 당한 겁니다. 예전 방식대로 운전했다가 억울하게 걸린 겁니다.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하시다가 신호가 노란불로 바뀌는 순간 정말 당황스러우시죠? 멈춰야 할지 그냥 지나가야 할지. 순간 판단이 서지 않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괜히 불안한 마음에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았다가 뒤차와 아찔한 순간을 맞이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혹시 카메라에 찍힌 건 아닐까? 며칠 뒤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는 건 아닐까 걱정되어 밤잠을 설치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저는 지난 30년 넘게 교통안전 분야에서 일하며 단속 장비와 교통법규를 연구해온 김태용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운전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단속이라는 것은 요령으로 피하는 게 아니라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쩌면 단속 당국에서 그리 반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꼼수를 알려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불안감은 줄이고 억울한 과태료는 피하며 무엇보다 진짜 안전 운전을 실천하실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속도 측정의 오차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고정식 단속 카메라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신호등 감지 센서는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리고 최근 전국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후면 단속 카메라는 어떻게 작동하는지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카메라에 찍혔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말입니다. 이 한 편만 제대로 들으시면 노란불 앞에서도 당당하고 편안하게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이 유익하게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왜 이렇게 교통 단속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카메라 앞에서만 잠깐 속도를 줄이는 방식이 통했습니다. 단속 카메라는 정면에만 설치되어 있었고 지나가고 나면 다시 속도를 올려도 별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교통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특히 보행자 사고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단속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벌금을 많이 거두려는 게 아니라 진짜 사고를 줄이고 도로 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신호 위반, 과속, 심지어 우회전까지도 모두 단속 대상이 되었고 장비들도 훨씬 더 정밀하게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앞뒤로 찍고 구간 전체를 감시하고 인공지능까지 동원해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사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생명을 지키려는 목적이 있다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단속 장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카메라가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속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차량을 감지하는 센서이고 다른 하나는 번호판을 촬영하는 카메라입니다. 쉽게 말해서 센서는 귀 역할을, 카메라는 눈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커다란 단속 카메라, 그 큰 렌즈가 달린 장비는 사실 번호판만 찍는 용도입니다. 실제로 단속을 판단하는 카메라는 그 위에 아주 작게 따로 달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장치는 바로 루프 센서라는 것입니다. 이건 도로 바닥에 눈에 보이지 않게 묻혀있는 감지 장치인데요. 보통 정지선 앞뒤로 한 쌍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바퀴가 이 센서를 밟고 지나가면 그 순간의 시간과 위치 정보가 기록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란불일 때 정지선을 넘었다면 단속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정지선을 통과하는 순간에 신호등 색깔이 노란불이었다면 교차로 한가운데에 정차하셨더라도 또는 빠르게 통과하셨더라도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에는 찍히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원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지선에 센서가 있어서 거기를 밟으면 무조건 단속된다고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센서와 카메라는 따로 작동합니다. 센서는 차량의 위치를 감지하고 카메라는 그 순간의 신호등 색깔을 함께 기록합니다. 그래서 노란불 때 정지선을 넘었다면 센서를 밟았어도 위반이 아닌 겁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괜히 불안해서 급브레이크를 밟다가 뒤차와 사고 날 일도 없고 억울한 과태료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운전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구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딜레마존이라고 부르는 지점입니다. 노란불이 켜졌을 때 이미 정지선은 넘었는데 멈추자니 교차로 한가운데에 서게 되고 그냥 지나가자니 혹시 위반이 될까봐 고민되는 그 애매한 구간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후진입니다. 뒤에서 오는 차와 충돌할 위험도 있고 오히려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그냥 그 자리에 멈춰 계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단속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 진짜로 단속이 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바로 빨간불이 완전히 켜진 후에 정지선 앞에 설치된 루프 센서를 밟고 지나갔을 때입니다. 이때도 장비가 무조건 찍는 건 아닙니다. 보통 빨간불이 켜지고 약 0.8초에서 2초 사이에 루프 센서를 통과하면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은 장비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작동합니다. 왜 이런 시간 차이를 두느냐 하면 신호가 막 바뀌는 순간에는 운전자가 미처 반응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여유 시간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 정지선을 노란불 때 넘고 교차로 안에 정차했는데 그 상태에서 빨간불로 바뀌었다면 이건 단속 안 됩니다. 두 번째 경우, 정지선을 넘을 때는 이미 빨간불이었고 바로 앞에 있는 루프 센서를 밟았다면 이건 단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경우, 빨간불이 켜진 걸 분명히 인지하고도 그 상태에서 루프 센서를 통과해버렸다면 거의 확실하게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정지선을 넘어서 딜레마존에 정차했더라도 앞뒤 루프 센서를 모두 완전히 통과하지 않았다면 단속되지 않습니다. 즉 차량이 루프 센서를 완전히 지나가지 않는 한 신호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좀 명확해지셨나요? 정지선의 위치, 신호등의 색깔, 그리고 루프 센서의 위치와 타이밍, 이 세 가지 요소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신호 위반 단속에 대한 불안감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이제 단속 카메라의 종류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고정식 카메라가 있습니다. 고정식은 말 그대로 늘 같은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카메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카메라 렌즈가 직접 속도를 측정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다릅니다. 고정식 카메라는 도로 바닥에 묻혀있는 루프 센서로 차량을 감지합니다. 보통 카메라 앞쪽 25m 부근부터 30m 간격으로 여러 개의 센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 차량의 바퀴가 이 센서들을 얼마 만에 밟고 지나가는지 그 시간을 계산해서 평균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바로 앞에서만 잠깐 속도를 줄이는 방법은 이제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 센서를 통과하는 동안의 속도가 모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잠깐 속도 줄였다가 다시 밟으면 센서에는 이미 다 찍혀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후면 단속 카메라도 많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정면만 찍었기 때문에 카메라를 지나고 나서 다시 속도를 올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뒤에서 번호판을 찍는 후면 카메라가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처럼 번호판이 뒤에만 달려있는 차량은 후면 단속이 필수적입니다. 속도 위반은 물론이고 신호 위반, 헬멧 미착용, 인도 주행까지 모두 후면 카메라에서 단속됩니다. 앞에서만 살짝 속도를 줄이는 운전 습관, 이제는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다음으로 이동식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에서 설치한 단속 부수만 덩그러니 서 있을 때도 있고 어느 날은 그 안에 실제 장비가 들어가 있는 날도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레이저 방식으로 속도를 측정하는데 최대 1200m 앞 차량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즉 카메라를 눈으로 확인했다는 건 이미 1km, 2km 전부터 측정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스를 보고 그제야 속도를 줄였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동식 카메라는 여러분의 눈보다 먼저 여러분을 보고 조용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간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건 시작 지점과 끝 지점 두 곳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해당 구간의 평균 속도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단순히 평균만 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작 지점에서 속도를 위반하면 찍힙니다. 구간 평균 속도가 초과되어도 찍힙니다. 종료 지점에서 다시 속도를 위반해도 또 찍힙니다. 이 구간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게 속도를 지켜야만 단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속 카메라는 종류도 다양하고 작동 방식도 서로 다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 카메라만 해도 15,000대가 넘습니다. 거기에 이동식, 구간 단속, 후면 카메라까지 더해지면 이제는 어디서든 어떤 방향에서도 단속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만 줄이면 된다, 카메라가 없으면 괜찮다, 이런 생각은 이제 완전히 바꿔야 할 때입니다. 여기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유익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 분들께도 이 내용을 꼭 공유해주세요.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계기판 속도와 실제 속도가 왜 다른지, 그리고 그 오차 범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운전하시다가 이런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분명 계기판에는 100km였는데 왜 단속 카메라에 찍혔지? 특히 제한 속도보다 살짝만 빠르게 달렸을 때 단속 카메라를 지나고 나면 괜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지금 찍힌 건 아닐까 하고 며칠 동안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계기판에 표시된 속도와 단속 카메라가 감지한 실제 속도, 이 둘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계기판 속도는 차량 내부 센서, 즉 타이어 회전수를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하지만 타이어마다 크기와 둘레가 다르고 심지어 타이어 마모 상태나 공기압에 따라서도 속도값이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차종이라도 새 타이어를 사용하느냐 많이 다른 타이어를 사용하느냐, 타이어 사이즈가 표준이냐 튜닝했느냐에 따라 속도 오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는 계기판 속도를 일부러 실제보다 높게 표시합니다. 이건 고장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기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운전자가 계기판 속도를 실제보다 낮게 인식하면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계기판에 90km로 표시된다면 운전자는 속도를 더 올릴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실제보다 조금 빠르게 표시하도록 설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안전기준 제11조를 보면 계기판 속도는 실제 속도보다 언제나 같거나 더 높게 표시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차의 한계는 실제 속도의 10% 더하기 6km까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속도가 100km일 경우 계기판에는 최대 116km까지 표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기판 속도가 110km로 보여도 실제 주행 속도는 95에서 100km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단속 카메라는 속도를 어떻게 측정할까요? 요즘 단속 장비는 대부분 GPS 기반의 속도 측정 방식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늘 위 인공위성에서 받은 위치 정보와 시간 정보를 계산해서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구간 단속이나 이동식 단속 카메라는 내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몇 초 만에 도착했는지 그 거리와 시간을 기반으로 정확한 평균 속도를 계산합니다. 이건 타이어 상태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물리적으로 측정되는 정확한 수치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계기판 속도는 실제보다 빠르게 표시됩니다. 단속 카메라는 실제 속도를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게다가 카메라 장비 자체에도 약간의 오차 허용 범위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보통 제한 속도보다 10% 정도 초과한 상태, 예를 들어 제한 속도 100km 도로에서 110에서 112km로 달렸다면 단속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10% 여유는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 오차 허용일 뿐입니다. 어떤 지역은 8%만 봐주기도 하고 어떤 카메라는 1km 차이도 단속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사고 다발 지역은 오차 없이 바로 단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가장 권해드리는 방법은 이겁니다. 계기판 기준으로도 제한 속도를 지키는 습관을 들이시는 겁니다. 즉 시속 60km 도로에서는 계기판이 55에서 58km 정도 가리키게 운전하시면 실제 속도는 안전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단속을 피하려고 머리를 싸매지 마시고 원리를 이해하고 여유 있게 운전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복잡하게 계산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표지판에 나온 제한 속도보다 계기판을 조금 낮게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우회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버지 세대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회전은 신호 안 봐도 돼. 사람만 없으면 그냥 돌아. 오랫동안 그렇게 배워왔고 실제로 대부분의 운전자들도 그렇게 운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3년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우회전의 기본 원칙은 일시 정지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지, 보행자 확인, 서행. 이 3단계를 꼭 지키셔야 합니다. 먼저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라고 그냥 도시면 안 됩니다. 앞에 있는 자동차 신호등이 적색이라면 우회전 차량도 정지가 기본입니다. 잠시 멈춰서 주변을 살피고 보행자가 없다는 걸 눈으로 직접 확인한 다음에 서행하며 조심스럽게 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따로 설치된 교차로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그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전용 우회전 신호가 빨간불인데 그냥 돌아버리면 무인 카메라가 즉시 찍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상담해드렸던 70대 박철수 어르신도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보행자도 없고 아무 차도 없길래 살짝 돌았는데 나중에 우편함에 과태료 고지서가 들어와 있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요즘엔 드론 단속까지 확대되다 보니 잠깐 돌아도 단속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과거처럼 우회전은 단속 안 된다는 말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우회전은 이제 신호 위반이 될 수 있는 위험 구간이고 법적으로도 점점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정지하고 사람 확인하고 서행한다. 이 3가지만 몸에 익히시면 됩니다. 조금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 3단계를 지키면 단속 걱정도 줄어들고 보행자와 나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회전은 돌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조심스럽게 양보해야 하는 책임이라는 걸 기억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실 때는 이 3단계를 마음속으로 되새겨보세요. 정지, 보행자 확인, 서행. 이것이 곧 안전이고 지혜입니다. 요즘 젊은 운전자들도 이 규칙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오랫동안 다른 방식으로 운전해 오신 시니어 운전자분들은 더욱 신경 쓰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제 후면 단속 카메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하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카메라 지나갔으니 이제 괜찮겠지 하고 다시 속도를 슬쩍 올리셨던 기억 말입니다. 예전에는 그게 통했습니다. 카메라는 정면에서만 찍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뒤에서도 찍힙니다. 말 그대로 후면 단속 카메라 시대가 열린 겁니다. 후면 단속 카메라는 2023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고 2024년부터는 서울 경기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 빠르게 확대 설치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카메라만 지나면 됐다는 생각, 이제는 오히려 더 위험해졌습니다. 이 카메라는 사실 오토바이 단속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뒤에만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 앞에서 찍는 카메라로는 번호판 미부착이나 안전모 미착용, 인도 주행 같은 걸 제대로 잡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게 바로 뒤를 찍는 후면 단속 카메라입니다. 물론 지금은 자동차도 예외가 아닙니다. 후면 단속 카메라는 차량이 단속 지점을 지난 뒤 10에서 20m 뒤쪽에서 뒷번호판을 정밀하게 촬영합니다. 속도는 레이더 센서로 측정하고 위반 여부는 인공지능 영상 분석 시스템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밤에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더 걱정하셔야 합니다. 야간에는 적외선과 플래시까지 터지면서 단속 정확도는 오히려 더 높아집니다. 후면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오토바이 과속, 신호 위반, 인도 주행이 눈에 띄게 줄었고 자동차 운전자들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밟는 습관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영상 분석 기술은 요즘 정말 똑똑합니다. 차량 번호판은 물론이고 차종, 속도, 심지어 주행 패턴까지 자동으로 분류합니다. 운전자의 작은 요령들은 이제 기계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과속 기준으로 했을 때 과태료는 20km 초과 시 4만원, 40km 초과 시 7만원, 60km 초과 시 10만원, 80km 이상 초과 시 13만원입니다. 여기에 벌점까지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앞에서 줄였다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밟는 운전이 이제는 고스란히 뒷카메라에 기록되는 습관이 된 겁니다. 운전은 앞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뒤도 생각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속도를 줄일 때는 앞에 카메라만 봐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줄이고 지나가고 다시 밟는 습관, 이제는 정말 버리셔야 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일정하게 유지한다. 그게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가장 편안하게 단속을 피하는 방법이고 무엇보다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운전을 오래 하신 분들도 단속 앞에서는 늘 긴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리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단속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오늘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8가지 실전 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에 있는 속도 표지판을 먼저 보시고 계기판은 그 다음에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계기판부터 확인하시는데 실제 기준은 도로에 있습니다. 표지판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교차로 100에서 150m 전부터 미리 감속하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노란불이 들어왔을 때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보다 미리 천천히 줄이면 위험도 줄고 딜레마존에서도 훨씬 여유가 생깁니다. 세 번째, 내비게이션 경고를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참고는 하되 전적으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신호체계, 속도 제한, 단속 위치는 실시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타이어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나 공기압만으로도 계기판 속도 오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지켰다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속도를 넘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구간 단속 구역에서는 앞에서만 줄였다가 다시 밟는 방식은 절대 금지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셔야 평균 속도가 초과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우회전할 때는 정지, 보행자 확인, 서행 이 세 단계를 항상 기억하세요. 신호가 빨간불이든 보행자가 없어 보이든 일단 멈추는 게 기본입니다. 일곱 번째, 후면 단속 카메라 앞에서는 앞만 지나면 끝났다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셔야 합니다. 10에서 20m 뒤에서도 번호판이 촬영됩니다. 지나가고 나서 속도를 올리는 습관, 이제 정말 위험합니다. 여덟 번째, 혹시 찍혔나 불안하실 때는 이파인 사이트에서 바로 조회하세요. www.epine.go.kr에 접속하시면 단속 여부와 과태료, 벌점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속을 피하려는 꼼수보다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습관, 그게 가장 오래가는 단속 면역력입니다. 한두 번 요령 부리는 것보다 평생 안전하게 운전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이겁니다. 괜찮겠지. 하지만 단속은 바로 그 괜찮겠지를 노립니다. 계기판 속도는 실제보다 조금 더 빠르게 표시되도록 법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단속 장비는 점점 더 정밀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후면 단속 카메라는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면 끝이라는 운전자들의 오랜 요령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신호등이 노란불일 때 정지선을 넘는 건 대부분 단속이 안 됩니다.
하지만 빨간불로 완전히 전환된 후에는 단 몇 초만 지나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회전은 이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가 기본 원칙입니다. 이제는 법규를 요령껏 피하는 시대가 아니라 원리를 알고 안전을 먼저 지키는 시대입니다. 혹시 찍혔나 걱정되신다면 이 파인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가산금도 피하고 불안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확실한 운전 습관은 표지판을 보고 정지선을 지키고 속도를 여유 있게 유지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잘 지키셔도 과태료도 벌점도 스트레스도 모두 피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 운전은 내 생명을 지키는 일이자 내 가족을 안심시키는 방법입니다. 교통사고는 한순간에 일어나지만 그 여파는 평생을 갑니다.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가 아니라 나 하나라도 제대로 지켜야지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젊은 세대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운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내용을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같이 운전하시는 친구분들이나 가족들에게도 이 정보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차고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전 운전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